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치동에 가지 않고 수학 상위 1%가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학군지에 가지 않고 극강의 학습 효율을 얻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로드맵 측면, 멘탈과 스킬 측면, 부모의 태도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검증한 인사이트와 꿀팁을 얻으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핀입니다. 가든패밀리 콘텐츠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대치동 학부모들이 강조하는 무엇, 이런 류의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교육 유튜브 영상을 쭉 보면요, 이런 키워드 문구의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군지에서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 보니 저도 인터뷰를 할 때 대치동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게요,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빅데이터로 쌓이더라고요. 이러한 측면에서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치동에 가지 않고 우리 아이를 수학 상위 1%로 키우는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 살지 않으면서 최상위권 수학 실력을 갖는 첫 번째 방법. 우선 수학을 대하는 학생의 태도와 멘탈 측면인데요. 바로 이 습관을 갖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쌍둥이로 알려진 여우원, 여우용 선생님들의 말씀 짧게 보시죠. 수학 1등급으로 뚫어버리는 한 끗 차이 이것. 상위권을 하는 학생과 상위권 하지 못하는 학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풀어낼 수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제 100점 중에서 한 60, 70점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이미 봤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20점, 10점은 내가 시험장에 처음 보는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변별력 있는 문제로 보통 풀죠. 수능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요새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결국에는 내가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고, 그게 없는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못 갖췄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딱 이거예요. 문제 풀다가 막히잖아요. 막혔을 때의 태도가 달라요. 누구나 다 막힐 수 있어요. 근데 막혔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는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해요. 해결책이 떠오르진 않았지만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는데 내가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하면서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스스로 계속 꾸역꾸역 해나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막혔으면은 내가 모르겠다 하고 바로 선생님 설명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올림피아드 이런 거에 수상하고 이런 애들,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시험 보러 가면은 3시간 동안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1시간 동안 짧게는 30분에서 길면 한 1시간 이상 동안 풀리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처음 보자마자 풀이법이 당연히 안 떠오르게끔 돼 있을 거잖아요. 애초에 수학 잘하는 애들은 처음에 보자마자 풀릴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끝끝내 고민하면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맞습니다. 최상위권 수학 실력을 갖는 아이들은 가장 결정적으로 집요하게 끝까지 고민하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릿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릿을 어떻게 키우느냐? 자, 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들의 그릿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를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엑기스를 말씀드리면요, 그릿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능이 중요하고 멋진 것은 맞지만 자신이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성장형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정형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사람은 정해진 모습대로 태어난다는 믿음이에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시죠? 다행인 점은요, 이런 성장형 사고방식은 의지적인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적인 연습의 첫 시작은요, 감사하기 연습입니다. 집요함은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열매가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데요. 이건 상황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로 말하기를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잘 우러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아이에게 먼저 사소한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표현을 연습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성장형 사고방식 감사하기 연습 외에도 그릿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꼽기도 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에
최종 화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치동에 살지 않으면서 최상위권 수학 실력을 갖는 두 번째 방법.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와 마인드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명문대 나오고 아이도 학군지에 살면서 양질의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선행학습까지 숨막히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이런 류의 이야기는요, 스토리도 아니고 그 비결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부모님도 딱히 명문대 출신이 아니시고 아이도 학군지에 살지 않고 특별한 선행학습을 했다거나 선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재능이 없었는데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뚜렷한 성적 향상을 이루어내는 그런 경우들 아닌가요? 제가 패널분들께 집중적으로 여쭙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부모님이 수포자이고 아이도 딱히 수학적인 재능은 없어 보이는데 수학을 잘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류의 질문들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수많은 인터뷰 끝에 나온 결론은 부모가 수포자라도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케이스는 어렵지 않게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놓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맞는 공부법에 대해 열의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가든패밀리 같은 교육 채널을 보시면서 내공을 쌓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시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정보와 영상들은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또 모두 좋은 성과를 내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사교육 없이 단돈 8만 원으로 과학고를 보낸 어머니로 알려지신 김현주 작가님과의 인터뷰 짧게 보시죠. 부모님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뼈에 새겨 넣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뚝심이에요. 뚝심. 뚝심이 있어야지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거든요. 올바른 뚝심을 그럼 어떻게 키우냐. 좋은 얘기를 애들한테 계속 해줘야 되듯이 우리도 좋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네. 가든패밀리 너무 좋잖아요. 가든패밀리 계속 보면은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네. 것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책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지 아이가 바르게 공부 잘한다는 것을 다 녹여놨듯이 책을 많이 보시면서 유튜브도 좋은 것들 보시고 그런 거만 하면서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사교육을 최소화하며 아이들의 성적을 끝끝내 극상으로 올려버리는 부모들의 특징은요, 모두 예외 없이 뚜렷한 신념과 그리고 넘사벽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어 교육 쪽에서 일할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던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마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어떻게 해야 영어 잘해요? 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 유튜브에 시중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영어 공부 방법들 99.9% 효과가 있어요. 언제? 딴 데로 길 안 세고 그것만 꾸준히 끝까지 하면 다 효과가 있어요. 이건 장담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학생이 꾸준히 하더라도 성적이 빠르게 오르지 않으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흔들리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아이의 학습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하시는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치동에 살지 않으면서 최상위권 수학 실력을 갖는 아이들의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학생과 부모의 멘탈 측면이라면 세 번째 방법은 좀 더 실질적인 액션 측면에서의 팁입니다. 부모님이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학생 본인도 학군지가 아닌 지방에서, 그것도 자사고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서 묵묵히 공부하며 의대에 진학한 임민찬 작가님과의 인터뷰 짧게 보시죠. 선 연습, 즉 시간 내로 푸는 연습과 그리고 범위를 섞어서 푸는 연습, 이걸 챙기기 위해서는 저는 아이를 위해서 초등시기 때 자체 기말고사를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4문제에서 5문제씩 해서 실제 문제집처럼 출력을 해서 매 학기 말에 직접 부모님이 아이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건데, 시험 기간을 1주에서 2주 정도 주면 아이가 스스로 한 학기 동안 했던 거를 복습을 하게 하면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순서대로 한 과목당 40분씩 보게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씩 주면서 실제 시험처럼, 그리고 OMR 카드까지,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OMR 카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OMR 카드까지 아이에게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체 기말고사 형태로 아이에게 보게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필요한 능력들을 미리 연습을 할 수
네, 실제 시험 현장에서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OMR 카드까지 구매해서 미리 연습까지 해보면서 학습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든 학습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 학습 플래너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었으며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건 체크를 해두건 어떻게든 오답이 난 부분은 반복 학습하면서 동일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에 나온 의대생 작가님처럼요, 우리 아이도 시험 문제 푸는 연습도 해보고 혼자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학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 습관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은 더더욱 이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주도적으로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시험만 보는 것으로는 내 실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비학군지 학원에서는 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대치동 같은 데서 레벨 테스트 해보면 성적이 형편없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매주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보고 대치동 강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레테스쿨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치동에 가지 않고 대치동 수준의 학습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아이 그래도 동네 학원에서는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대치동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우물안 개구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레테스쿨에서는 오답이 나면 동일 유형의 다른 문제로 2차까지 테스트를 보면서 주간 학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만드는 시간도 아끼면서 꼼꼼하게 틀린 문제도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메타 인지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잘한다는 것이죠. 메타인지 능력을 어떻게 키워주는가에 대한 의견도 많고 꿀팁도 많은데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험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고 결과에 그대로 직면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시험만 보고 끝나면 될까요? 내가 어디서 부족했고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드백만 받고 끝이 아니라 보완하고 일주일 내로 3차 테스트까지 응시를 해서 패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크로스 체킹도 하고 피드백까지 받으면 실력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아이들 수학 공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행이 중요하냐, 후행이 중요하냐, 심화가 중요하냐 일 텐데요. 제가 지금껏 인터뷰를 진행했던 수학교육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의견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행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현행과 심화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진도 빼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무너진다 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선행을 해도 될 아이인가요? 지금 현행 심화를 하고 있다면 그 진도는 아이에게 적당한 수준인가요? 적당한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면 어느 수준으로 돌아가서 따라잡아야 할까요? 아이가 지난번에 틀렸던 문제 이번에 다시 풀면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확신 있게 답을 못 하신다면요.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험을 쳐보지 못했거나 혹은 제대로 된 피드백을 못 받은 것입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레테스쿨을 통해 매주 테스트를 보고 아이의 메타 인지력을 높여주고 실력 있는 전문가의 1대1 피드백을 통해 방향성을 수시로 점검을 받는다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초등, 중등 학부모님들이 수많은 후기를 통해 레테스쿨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으십니다. 레테스쿨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치동에 가지 않고 수학 상위 1%가 되는 방법에 대해 총 3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집요하게 끝까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능력, 아이의 그릿을 키워주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인내심으로 아이를 믿어주는 것. 세 번째, 철저한 학습 관리를 통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현재 아이가 홍공을 하건 학원을 하건 현행을 하건 선행을 하건 학습 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배운 과정에 대한 완성도와 검증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은 객관적인 성적 지표인 테스트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이 되시고 아이에게 전문적인 피드백을 매주 주고 싶으시다면 레테스쿨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